예,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영문학이란 무엇인가, 영문학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 영문학을 이루는 주요한 요소인 작가, 작가는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그 작품이 나오기까지 어떤 그 과정을 거치는지, 예, 그리고 이제 주제가 인바디먼트, 구체화되었을 때 그 주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표현력, 표현의 능력, 표현의 다양성, 이게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문학의 주요한 작가인 20세기의 T.S. 엘리어트, 또 웨이스트랜드, 황무지를 분석하면서 또한 이 550년 전에 중세 영시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프리 초서, 캔터버리 테일스의 프롤로그, 시작본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 작가들이 무엇에 반응을 보였으며 어떠한 면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태가 되는 그것을 어떤 표현력과 어떤 시적, 어떤 그 문학적인 리터러리 디바이스에 어떤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드러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학을 공부할 때 공시적, 통시적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다이어크로니컬 어프로치, 그다음에 싱크로니컬 어프로치, 이 공시적, 통시적 그런 방법을 쓰는데 이것은 이제 이 중세와 현대를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관통하는 그런 접근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T.S. 엘리어트의 황무지를 보게 되면요, 이 공이 제프리 초서나 그러니까 이 T.S. 엘리어트는 이 4월을 소재로 삼습니다. 4월. 왜 4월을 소재로 삼았을 것이냐? 모든 사람한테 4월은 봄의 시작이죠. 물론 한국은 3월 달이 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영국은 약간 북방부에 있기 때문에 4월부터 본격적인 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새로운 자연의 사이클 오브 네이처, 이 자연의 사이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보이는데요. 모든 사람이 봄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설렘이랄지 어떤 기대감 같은 걸 가지면서 봄을 맞이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 두 시가 초소하고 이 엘리어트 경우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엘리어트 경우는 20세기 살았고, 엘리어트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죠. 철학을 공부하고 인도 철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또 철학을 공부하고 영국에 와가지고 영국 철학을 공부하다가 에즈라 파운드의 권위에 의해서 이제 문학 세계로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인 문학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버 앤드 페이버로 출판사를 세워가지고 브룸스버리에서 이제 편집장이 돼가지고 이제 잡지를 발간하게 되고 문학 활동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황무지에 드러나는 이 4월이라는 것은 우리 통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뭡니까? 브라이트하고 아주 그러니까 취업하고 기대와 그러니까 소망이 솟아나는 그러한 4월이 아니고 매우 암울한 그런 4월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먼저 이 구절을 보게 되면요, April is the cruelest month. 이 구절이 바로 영문학에서 또한 세계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지요. 아마도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To be or not to be, there's the question, 이것과 함께 문학에서 아주 많이 인용되는 그런 쿼테이션, 그러니까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부분인데요.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ath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memory and desire, stirring the roots with spring rain.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리말 번역은요, 4월은 가장 잔인한 계절. 너무도 친밀한 그런 구절이죠. 4월은 가장 잔인한 계절, 불모지에서 라일락을 길러내고 기억과 소망을 뒤섞으며 봄빛 속에 무감각한 뿌리들을 부추긴다. 이와 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어휘를 보기 전에 일단 시인들은요, 작가들은 이 톤, 운율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어휘 조합을 염두에 많이 두게 되는데요. 이 그냥 어떤 영감을 받았다, 어떤 주제를 구체했다,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부류의 작가들도 있죠. 워스워스랄지 뭐 부류의 작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 자기의 단상들을, 시적 시상들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어떤 단어들을 조합할 것인가, 어떤 운율을 조합할 것인가, 어떤 문법적인 조합을 적용할 것인가, 굉장히 섬세하게 연구를 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작가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쏟아놨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아주 절묘한 어휘 조합이 있게 되고 운율 조합이 있게 되고 문학적인 뭡니까 기법이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워스워스랄 뭡니까 제임스 조이스랄지
특히 T.S. 엘리어트 같은 경우, 제임스 조이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엮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요?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계절, 그 다음에 브리딩, 양육하고, 라일락꽃을 죽은 땅에서 양육하고, 그러니까 믹싱, 섞고, 뒤섞고, 무엇을? 기억과 욕망, 소망을 뒤섞고, 그 다음에 스토링, 뭡니까? 부축이다. 그렇죠? The roots, 무딘 뿌리들을 봄비로 부추긴다. 자, 여기서 보시면 문법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끝부분이 각 라인의 끝부분이 breathing ing로 끝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도 mixing ing로 끝났죠. 세 번째 라인도 stirring 끝났죠. 마지막은 ing는 아닙니다만 in 됐습니까? breathing, mixing, stirring, rain, ing, in. 이같이 뭡니까? 가군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 가군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도 T.S. 엘리어트가 어휘 조합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이런 단어로 끝나는 ing로 끝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섞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정교한 어휘와 운율의 조합이 시인의 머릿속에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뭡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핵심어가 April, Deadland, 그 다음에 Memory and Desire, 그 다음에 The Roots 되는데요. 4월은 가장 잔인한 계절. 여기서 보니까 잔인한 중에서 가장 크루얼리스트 최상급을 썼거든요. 최상급.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이 최상급을 썼겠느냐? 이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됐죠. 자, 4월은 시작의 계절이다. 자연의 서클, The Cycle of Nature가 시작되고 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명의 서클, 사이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보니까 인간의 생명과의 연관되기 때문에 이 자연의 사이클과 생명의 사이클 두 개의 사이클이 병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시작인데 시작이 가장 잔인하겠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식물이 자라는데 식물이 자라도록 하는데 4월의 생명의 뭡니까? 에너지가 식물 자라게 하는 원동력으로 자라게 하는데 그 자라날 수 있는 식물인 라일락이 데드랜드 죽은 불모지에서 자랄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불모지에서 재료된 성장을 뭡니까? 리버스, 레저렉션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그러한 이 자연의 순환 작용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믹싱, 섞는다. 메모리하고 소망과 욕망을 섞은다.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터링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추긴다. 어떻게 되면 스티뮬레이트, 자극을 주다. 무엇을? The roots, 봄비로서 무감각한 뿌리들을 부추긴다. 이게 됐습니까? 이게 보게 되면 이제 봄비가 water, 우주의 주요한 원소, 생명력의 주요한 원소인 워터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워터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생명력을 받는 그 주체가 the roots예요. 무감각한 생기를 잃어버린 뿌리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생명력이 투여되더라도 이 뭡니까? the roots는 작동을 별로 뭡니까? 어떤 그 활력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봄의 시작이, 계절의 시작인 봄이 정지되는 상태, 마비되는 상태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어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찬가지로 다 마비 상태를 보이게 된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가장 잔인하게 된 것이죠. 크루얼리스트. 이 보게 되면 이제 키워드가 있게 되는데요. 키워드가 바로 이 뭡니까? 이 데드랜드, 그 다음에 메모리 and desire, 소망과 욕망, the roots 인데요. 이 아마도 the roots, 그러니까 무감각한 뿌리, 이 무감각한 뿌리가 자연의 사이클과 생명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기대감과 희망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 T.S. 엘리어트가 그린 4월에 있어서는 이게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The Roots 같은 것은 현대인들의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의식이 봄이 돼가지고 새롭게 분출되고 새로운 뭡니까 사이클을 타야 되는데 무의미한 공전을 하게 된다 것이죠. 무의미한 공전. 별로 기대가 없이 새로운 희망이 없이 그냥 개미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아간다 것이죠. 이걸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하게 설명을 않고요. 이와 같은 상징어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시가 전개될 것이란가. 그리고 뭡니까? 전반적으로 웨이스트랜드에서 그려지는 전반적인 이 20세기 문명 사회를 투영해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은 일단 마비입니다. 마비. 꽃이 뭡니까? 봄의 뭡니까? 생명수인 물을 받아도 죽은 랜드에서 피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비 현상이에요. 현대인들의 의식 세계가 새로운 어떤 활기를 찾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공전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았는데요. 이제 더 어려운 어휘 조합이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memory and desire, 4월에 이제 기억과 소망을 뒤섞으며, 기억과 소망을 뒤섞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러한 것은 이제 분석에 들어간 것이 이제 문학적인 이제 분석이 되게 되는 거죠. 메모리, 4월과 연관해가지고 메모리가 뭐 있게 됩니까? 4월과 연관해가지고 디자이어가 뭐 있게 됩니까?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에 이제 T.S. 엘리어트가 하버드에서 철학 박사를 공부했다. T.S.가 4월과 연관해가지고 메모리와 디자이어 언어를 썼다. 무엇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이제 T.S. 엘리어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감정이입, 엠파시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독자들도 작품을 이해하려면 작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작가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바라보는 물체나 사람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그 속으로 자기 의식세계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쪽과 하나가 되는 감정이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감정이입. 이게 바로 문학 작업의 커다란 뭡니까? 하나의 기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4월과 연관된 메모리는 뭐가 있습니까? 서양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크루시픽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메모리인데 4월의 이스터, 이제 부활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당해가지고 3일 후에 resurrected, 다시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4월에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양상이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과 기대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T.S. 엘리어트가 여기에 투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월 같은 경우는 봄이기 때문에 서양 세계에서는 기독교 이전에 봄의 여신이 fertility goddess, 이 풍요의 신의 축제가 항상 뭡니까? 봄에 있어 왔습니다. 이 서양 세계에서 스칸다림을 중심으로 쭉 북구 스칸다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거 있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이와 같이 뭡니까? 어떤 sacrifice, 그리고 봄의 여신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메모리가 수천 년간 쭉 서양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잠겨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의식이 메모리와 기대, 그런 뭡니까? 부활절에 대한 기대, 희망감, 그런 것들이 물론 믹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roots, 그러니까 무감각한 뿌리들을 부추긴다. 생명력이 전혀 새로운 활기와 동력을 얻지 못하고 정지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20세기의 문명의 어떤 정지된 상태, 마비된 상태,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가 활발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공연하고 있는 모습,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3부에 있어서 이제 이 종교교의 설법이 있게 됩니다. 이제 불교를 인용해 가지고 동양 철학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정욕, 인간의 러스트, 성적 욕망을 다루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이 젊은 남녀가 성행위를 하게 되는데 전혀 어떤 쾌락도 느끼지 못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냥 무감각한 상태에 의미가 없는 그런 성행위가 묘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세기 문명 사회가 어떤 모두 갇혀 있고 마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 모든 인간들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전 상태에서 nothingness, 무의미하게 헛도는 것,
그러한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뭡니까? 4월을 소재로 한 시를, 더 웨이스트랜드 황무지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T.S. 엘리어트하고 550년 전에, 약 550년 전에 중세 작가인 제프리 초서, 영시의 아버지인 제프리 초서와의 이 캔터버리 테일즈의 제너럴 프롤로그 시작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부분인데요. 시작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이 제프리 초서는 전형적인 중세인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배경은 이 중세인 치고는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는데요. 마치 T.S. 엘리어트가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공부한 것처럼 지식면에서 전혀 타 동시대의 작가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지식을 갖췄는데요. 바로 이 초서 아버지는 궁중에 술을 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직업이 뭐 중요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초서교는 특이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시의 교육이란 것은 아주 드물었고 여유 있는 사람 받을 수 있는 교육이었고 그랬는데요. 이 궁중에 있는 귀족들 자녀들이랄지 궁중 사람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서 아버지가 바로 이 궁중에 술을 이렇게 궁중 파티에 술을 대는 역할을 했게 되는데요. 이 중세 시대의 영국의 궁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중세 궁궐의 파티는 굉장한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외국 사신을 접대하게 되고 외국 황실 사람들 접대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는 것, 바로 여흥의 중요한 요소인 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영국은 날씨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술, 포도주랄지 이런 것들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위스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뭡니까? 스웨덴이랄지 이탈리아랄지 프랑스 남부에서 이 포도주를 지금도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주상이 돼가지고 유럽의 좋은 술들을 수입해가지고 바로 궁궐에 납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술의 효과가 바로 궁중에서 모였던 외국 사신들과의 파티에서의 회담의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서 아버지가 그러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궁중의 귀족들하고 인맥이 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서 아버지가 그러한 인맥을 통해 가지고 자격이 안 된 자기의 아들 제프리 초서를 궁궐로 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하게 되는데요. 페이지, P-A-G-E. 일종의 하인과 같은 건데요. 그 당시 페이지라는 것은 굉장히 특권입니다. 무엇인 거 아니요? 10대 때 젊은 나이에 궁궐에 들어가 가지고 귀족 집안의 하인, 심부름꾼 역할을 하면서 꼭 심부름꾼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과의 친목 관계도 나누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궁궐 교육이 최고의 교육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프리 초서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가지고 귀족집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뭡니까? 이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페이지들이 대부분이 귀족 출신들이 하는 겁니다. 귀족 출신의 자녀들이 페이지로 들어가가지고 최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영국을 대표하는 외교관, 행정가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프리 초서가 궁궐에 성장해가지고 최고 교육을 받고 외교관으로 프랑스 가게 되고 군인으로 기사로서 활약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국가의 주요한 토목공사, 테임즈 강의 토목공사를 총관할하는 그러한 총지휘자까지 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테임즈 강의 토목공사를 관리하면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석양이 질 무렵 필요한 몸을 달래기 위해서 주막에 들게 되죠. 그 주막에 수없이 들르면서 하루의 해포를 풀면서 보게 되는데 그곳에 많은 순례자들이 그것에 오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계속 보았죠. 석양이고 순례자들이 모였고 spiritual awakening, 어떤 영적 결단, 영적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 성지 순례자들이 자주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거다. 내가 이 성지 순례에 관한 이 순례자들 모태로 한 그런 성지 순례에 관한 글을 써야 되겠구나 했던 것이 바로 이 뭡니까? 제프리 초서의 캔터버리 테일스입니다. 캔터버리 테일스. 이 캔터버리 테일스는요, 31명의 순례자가 구성이 되는데
이 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왕을 제한 최고의 뭡니까 신분 기사부터 저 하층에 뭡니까 그냥 하급 뭡니까 일하는 사람까지 대표하게 되면서 이 영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점성술, 의학, 뭐 건축술, 뭐 천문학, 뭐 관상학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터버리 테일스를 보게 되면 유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뭡니까 중요한 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맨 처음 서두 부분에 이제 이 제너럴 프롤로그가 있게 되는데요. 각 순례자들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29명에 대한 각 사람들의 특성을 이제 성격, 인간성 특성을 이제 제너럴 프롤로그에서 보여주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각 순례자들의 인간성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맨 처음에 바로 이 서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제너럴 프롤로그 서시에서 시작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시작부분이 바로 T.S. 엘리어트가 다루었던 4월과 똑같은 4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상당히 공감대를 이루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 T.S. 엘리어트 이번에 공부했던 T.S. 엘리어트의 4월의 시 웨이스트랜드에 사용됐던 표현력과 문학적 기법과 그다음에 이제 이 500년 전에 이 중세 시대에 제프리 초스가 4월을 어떻게 노래했는지 같이 견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